이번 시간은 7단원 독서 감상문을 써요 중에서 5, 6차 시 글을 읽고 감동받은 부분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 쓰기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글을 읽고 감동받은 부분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쓰는 것이 목적입니다. 글을 읽고 감동받은 부분과 또 그 까닭을 정리하는 활동을 해보시고요. 다음에는 감동받은 부분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이 잘 드러나게 글을 쓴 뒤에 친구들과 나누어 보는 활동을 꼭 해보십시오. 226쪽 한번 볼까요? 1. 감동을 주는 부분을 찾으며 어머니의 이슬터리를 읽어봅시다. 여러분들이 어머니의 이슬터리를 읽을 때는 각 장면들을 바로 이해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글 속의 시대 상황이 지금과 좀 다르기 때문에 시간적 배경이나 공간적 배경을 바로 이해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글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십시오. 두 번째는 각 문단을 읽으시면서 그 장면들을 머릿속에 상상하거나 잘 그려보시고 그 장면을 뚜렷하게 떠올려 보십시오. 즉, 장면을 머릿속에 그려보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글에서는 요즘 잘 쓰지 않는 낱말이나 또 도구 이름이 나옵니다. 이것들을 인터넷이나 여러 참고 자료를 찾아보시고 그 모습이 어떤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주시면 글을 읽고 이 내용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두 번 읽어보십시오. 어머니의 이슬터리. 한 번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연스럽게 읽어보시고 두 번째 읽으실 때는 각 장면을 잘 생각하면서 머릿속에 그 장면을 뚜렷하게 그려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책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231쪽) 2번 어머니의 이슬터리를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1번 내가 학교에 가기 싫어하는 까닭은 무엇인가요? 공부도 재미가 없고 학교에 가는 것도 재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2번 학교에 가기 싫어하는 나를 위해 어머니께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아들의 옷에 이슬을 묻지 않도록 이슬을 털며 아들 앞에 서서 산길을 걸으셨습니다. 3번 어머니의 품속에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아들의 새 양발과 새 신발입니다. 3. 그래서 감동받은 부분을 찾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첫 번째는요, 내 경험과 생각이 글 내용과 비슷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에서 감동을 느꼈어. 두 번째는요, 질문이나 생각이 많이 생기는 내용을 읽을 때 감동을 느꼈어. 세 번째는 또 여러분들의 몫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글에서 감동받은 부분을 찾고 있습니까? 기쁨이나 슬픔, 화남, 즐거움 같은 감정을 강하게 느끼는 부분에서 감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즉, 감정을 강하게 느끼는 부분, 감동받은 부분을 찾을 때에는 일어난 일, 인물의 행동, 인물의 마음 따위에서
자신이 인상 깊게 느끼는 부분이 있는지 생각해봐요 보고 이렇게 안내도 하고 있죠. 232쪽 4번 어머니의 이설터리에서 감동받은 부분을 찾아봅시다. 1. 이 글에서 감동받은 부분은 어디인가요? 아마 여러분들이 각자 생각이 다 다를 겁니다. 감동 부분이 책을 읽는 사람에 따라서 각자 다 다를 수 있겠죠. 선생님은 마지막에 아들이 다음부터 혼자 학교 가겠다는 장면이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1에서 찾은 부분의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들이 감동받은 부분을 잘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그 장면을 머릿속에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마지막 부분이죠. 이제 학교에 혼자 가겠다고 어머니에게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 장면을 머릿속에 지금 상상하고 있습니다. 3. 감동받은 까닭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 감동받았습니까? 그 까닭이 무엇입니까? 저는 아들이 어머니에게 죄송한 마음을 느낀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4. 자신이 감동받은 부분과 그 까닭을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세요. 너는 어느 부분에서 감동을 느꼈니? 나는 어머니께서 주인공을 학교에 보내려고 달래시는 장면에서 감동받았어. 왜냐하면 자식을 바른 길로 이끌려는 어머니의 노력을 알 수 있었기 때문이야. 여러분들이 감동받은 부분 있죠? 그것을 말하는 식으로 한번 말을 해보십시오. 자신이 감동받은 부분과 그 까닭을 친구들과 이야기해보는 활동이 이 차시, 이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활동입니다. 그래서 작품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이 잘 드러나도록 말도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계속 글도 쓰시면 되겠죠. 233쪽 5번 어머니의 이설터리를 읽고 감동받은 부분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이 잘 드러나게 글을 써봅시다.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이나 느낌을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 감동을 느낀 까닭을 자세히 씁니다. 둘째, 자신의 경험과 연관지어 씁니다. 셋째, 다양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잘 봐주세요. 이 글을 읽고 학교 가기 싫어하는 아들을 위해 이슬을 틀어주시고 품속에서 새 양말과 새 신발을 꺼내주시는 어머니의 모습에 감동을 느꼈다. 나도 아들과 마찬가지로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힘들어서 학교에 가기 싫을 때가 있다. 아침에 잘 일어나지 못하는 나를 매번 깨워주시는 우리 어머니의 마음도 학교 가기 싫어하는 아들의 마음을 되돌리려고 참된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는 이 글의 어머니와 같은 마음일 것이다. 앞으로는 꼭 아침 일찍 스스로 일어나 학교 가는 아이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했다. 저는 이렇게 써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느낌을 잘 한번 써보십시오. 또 우리 친구들이 쓴 작품을 몇 작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품속에 넣어온 새 양말과 새 신발을 아들에게 갈아 신긴 부분에서 감동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학교에 가기 싫어하는 아들에게 새 양말과 새 신발을 갈아 신겼을 때 어머니의 깊은 사랑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감동받은 부분은 어머니가 품속에 넣어온 새 양말과 새 신발을 내게 갈아 신겼다입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아들을 생각해 새 신발과 새 양말을 가지고 온 것에 감동받았습니다. 어머니께서 아들이 공부를 잘 하기를 바래
새 신발과 새 양말을 신겨주시며 앞으로는 매일 틀어주마. 그러니 이 길로 곧장 학교로 가. 중간에 다른 데로 새지 말고 라는 어머니의 말씀에 감동받았다. 어머니의 이설터리에서 감동받은 부분. 이 글에서 감동받은 부분은 어머니께서 내게 가방을 넘겨준 다음 내가 가야 할 산길의 이설을 털어내시는 장면입니다. 감동받은 까닭은 아들의 옷이 그나마 젖지 않게 하려고 애쓰시는 어머니의 따뜻한 마음을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머니가 학교 가기 싫어하는 아들을 위해 이슬을 맞지 말라고 지게 작대기와 발로 이슬을 털어주시는 장면이 인상 깊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께서 아들이 이슬을 맞지 말라고 할 때 어머니의 사랑과 모성애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들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이 우리 엄마가 나와 동생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6번, 책을 읽고 감동받은 경험을 친구들과 이야기해 봅시다. 1. 감동받은 부분이 있는 책은 무엇인가요? 이 감동받으며 읽은 책은 미리 준비해 오셔가지고 친구들과 서로 책도 보여주면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학습에 훨씬 효과적입니다. 감동받은 책을 미리 학교에 갖고 오십시오. 저는 감동받은 부분 책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입니다. 2. 감동받은 까닭을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세요. 친구 이름 하나 둘 셋, 책 이름 하나 둘 셋, 감동받은 까닭 하나 둘 셋 이렇게 나와 있죠. 제가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왜 감동받은가 하면은 그 까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년을 위해 가진 것을 내주는 나무의 모습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 나머지 두 개는 친구 이름도 적으시고요. 그 친구가 보여주는 책 제목도 적으시고 그 친구가 왜 감동받았는가 그 까닭을 자세히 쓰면은 이 자신은 훌륭하게 학습을 마칠 수가 있겠습니다.